도움이 되는 정보 트렌드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4월, 5월 변경되는 정책과 복지 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공공일자리나 새로 생긴 복지나 과태료 정책에 대해 정리해봤으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청조사 조사 요원 모집을 합니다. 4월 5일부터 15일까지 모집을 하며 근무기간은 6월 14일부터 7월 6일까지 근무를 합니다. 하는 일은 전국 사업체 대상 통계조사를 하는 일이며 방문 또는 비대면 조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모집 인원은 14,000명을 모집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다고 하고요. 총관리자, 조사관리자, 조사원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모집을 하나 우리 동네가 모집을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 듯 싶고요. 확인하기 위해서는 거주하시는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본인 지역이 모집하는지 헷갈리신다면 일단 신청 한번 넣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싶습니다. 왜냐면 전국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요. 신청 방법은 4월 5일부터 15일까지 시군구청 방문하여서 신청을 하시거나 경제총조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신청 방법은 간단한 편입니다. 그냥 들어가셔서 간단한 내용 입력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급여는 최저시급은 8,720원, 그리고 8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하루에 69,760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한 7만원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무기간은 6월 14일부터 7월 30일까지 일하게 된다고 합니다. 약 6주 기간을 일을 하지만 일거리가 필요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일을 현재 관둔 분들이나 아니면 앞으로 관둘 분들의 경우 좀 도움이 되실 듯 싶고요. 이렇게 계약직 근무를 하시면은 원래 직장에서 자발적 퇴직을 하셨더라도 마지막 직장이 계약에 의한 퇴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또한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월 2, 3만원 아끼는 알뜰 교통카드가 전국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기존에 광역 알뜰 교통카드가 4월 1일부터 알뜰 교통카드로 이름이 바뀌고 추가 마일리지를 제공하면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광역이란 이름이 제외된 만큼 전국의 다양한 지역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으니 알뜰 교통카드 홈페이지에서 해당 지역과 혜택 이용 방법을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알뜰 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면 정부에서 최대 월 2, 3만원을 마일리지로 환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런 혜택이 있었던 수도권이나 광역시 같은 경우 이 제도를 통해 한 달에 2, 3만원을 돌려받는 분들도 있었고요. 지금은 전국적으로 더 확대가 된다는 이야기이니까 알뜰 교통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지역이 이 혜택이 포함이 되는 지역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알뜰 교통카드에 추가된 혜택으로는 오전 6시 30분까지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면 기본 마일리지에 추가로 50%가 더 지급이 된다고 하고요. 기존에는 만 19세에서 39세 기초생활수급자면은 추가 마일리지를 주었는데 이제는 기초생활수급자이시면은 전 연령대에게 추가 마일리지를 준다고 하니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4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제도 전국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도심도로의 제한속도가 원래는 일반 도로는 60km였는데 50km로 줄어들고요.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40km에서 30km로 줄어듭니다. 따라서 운전하실 때 정말 유의하셔야 하고요. 50km가 조금 넘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기존에 60km 속도에 맞춰서 운전하신다면은 잘못하면 과태료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속도 위반의 경우 20km 이하로 위반한 경우 4만원, 20km 초과 40km 이하면은 7만원, 그리고 40km 초과면은 10만원을 과태료 내야 할 수 있으니까 꼭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전동킥보드 개정법 시행이 5월 13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기존 법은 면허가 없어도 가능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가 되었었는데요. 이제 5월 13일부터는 만 16세 이상부터 가능하며 이종 소형 면허나 원동기 면허를 소지해야만 전동 킥보드를 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면허 운전 안 되시고요. 어린이 운전 시에는 보호자가 처벌이 되며 음주운전, 안전모, 신호위반, 동승자 탑승 금지 등 이런 사항들이 조항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해당 사항을 무시하고 적발될 시에는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청구가 될 수 있다고 하니 유의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지금 기존 대비 2배잖아요. 근데 3배로 늘어납니다.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시에 최대 12만원 과태료를 물게 되고 승합차는 13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만약 동일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초과 주정차 시에는 과태료 1만원씩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운전자 시야 가림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단속을 더욱 강화하는 취지에서 변경이
변경이 된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주민신고제도가 도입되어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서 주민이 해당 차량을 사진 등록을 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어린이 구역에서 신호 위반을 할 경우에는 승합차 14만원, 승용차 13만원, 이륜차 9만원, 속도 위반은 20km 이하는 7만원, 20km 초과는 10만원, 40km 초과는 14만원 등 일반 속도 위반보다 더 많은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하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청년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을 6,682호를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4월 5일부터 모집을 한다고 하고요. 예전에는 이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에 들어가려면 다양한 조건들이 있었는데 그런 조건들이 사라지고 올해부터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의 부부나 예비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이면 신혼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뜻은 재혼한 부부라든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중년, 노년부부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 조건들 때문에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 신청을 못하셨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신청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청년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 임대주택을 신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은 한국주택토지공사에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밖에도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 등에서도 공급을 한다고 하니까 LH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추가로 지방도시공사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4월 말부터 보조금 이사라는 정책이 운영이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정책 유튜브 채널이나 아니면은 구청 공고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만 내가 받을 정책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보조금 이사 사이트를 가입을 해 두시면은 내가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사이트가 자동으로 선별해서 알려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뭐가 있나 확인하실 때 더욱 용이해질 듯 싶은데요. 이 보조금 이사 정책은 정부 이사라는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4월 말부터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행이 되면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거나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4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 아이행복카드가 하나로 통합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임신을 하거나 아이를 양육할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나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인데요. 기존에는 국민행복카드와 아이행복카드로 나누어 신청하게끔 하고 사용처도 다르게 사용되었지만은 이제는 국민행복카드로 하나로 통합이 되어서 한번 발급하면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모든 지원을 국민행복카드로 한꺼번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 전월세 신고제가 4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4월부터 일부 지역 시행이 되는데요.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계약 시에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집주인 또는 세입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차 계약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고요. 임대료와 임대기간, 계약금액, 신규 갱신 여부 등 실거래가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의무가 아니어서 편법이 많았다고 하는데 그걸 막기 위해 도입한다고 하고요. 4월부터 일부 지역이 시행을 하고 6월부터 전면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 제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거짓 신고하면 500만원 과태료를 부담한다고 합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전월세 신고제가 임대소득 파악이 용이해진다는 장점도 있긴 하나 한편으로는 임대사업자들의 부담이 늘어 그 부담이 고스란히 세입자들의 월세에 부담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번째는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이 진행이 됩니다.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진행이 되고요. 4월 초부터 행락객이 늘고 등산이나 소풍을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내용은 쑥이나 두릅, 산약초, 이런 약초나 열매 등을 소유자 동의 없이 따거나 하는 행위를 단속을 한다고 하고요. 조금 더 전문적으로 말하자면은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를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0명의 단속 인력과 드론 단속까지 실시한다고 하니까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도 있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4월달 변경되는 정책 및 복지, 일자리 또는 과태료 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해당 정책의 세부 내용들은 필요하다면 추가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 트렌드 라디오라고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